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학사부와 연구부가 공존하는 국내 유일의 기관인 대구 경북과학기술원, 즉 디지스트가 설립 10주년을 맞았습니다. 그동안의 성과와 과제를 서성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대구 경북과학기술원은 지난 2004년 정부 출연 연구기관으로 태어나 4년 뒤 교육 기능이 신설되면서 지금의 이름을 갖게 됐습니다. 테크노폴리스의 터를 잡을 때만 해도 허허 벌판이었지만 올해 학사 캠퍼스를 끝으로 24개의 건물이 모두 준공됐습니다. 10여 명에 불과하던 직원도 400여 명으로 늘었습니다. 석박사 과정 입학생은 3년 전 47명에 불과했지만 260여 명으로 늘었고 올해 처음으로 160여 명의 학부생도 받았습니다. 연구부와 학사부, 대학이 공존하는 우리나라 유일한 기관입니다. 그런 면에서 그런 공존하는 체제를 이렇게 갖춘 게 굉장히 중요한 발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3년 사이 SCI 논문은 89%, 국내외 특허 출원은 135%, 기술 이전은 540%나 급증했습니다. 소위 기술출자 연구소 기업이라는 새로운 창업 형태 기업을 지금 8개를 출범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외적인 또 실질적인 성장이고 또 우리 지역 기업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10년 동안 적지 않은 성과를 거뒀지만 갈 길은 아직 멉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할 만한 수준 높은 연구 업적이 없어 아쉬운 점으로 꼽히고 있고 유능한 교수 연구원의 유치도 고삐를 더 당겨야 할 과제입니다. 예상 가운데 정부 지원 비율이 80%대로 20%대인 카이스트와 큰 차이를 보이는 것도 해결해야 할 숙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대구 경북과학기술원이 지나온 10년의 경험을 토대로 세계 초인류 융복합 연구중심 대학으로 성장해 나가기 위한 준비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승원입니다. 경주 보문단지 인근에 위치한 한 저수지에서 밤사이 많은 양의 물이 새 주민들과 펜션에 머물던 관광객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다행히 뚝 붕괴 위험은 없는 것으로 확인돼 대피령은 곧 해제됐지만 주민들은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보도에 이규설 기자입니다. 저수지에서 엄청난 양의 물이 새어나옵니다. 주민 신고가 접수된 것은 어젯밤 10시 반쯤. 경주시와 소방당국은 북이 터질 수도 있다는 판단을 내리고 새벽 1시쯤 주민들을 긴급 대피시켰습니다. 평소보다 많은 물이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긴박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만일의 사태를 대비했기 때문에 일단 주민들을 대피를 시켰습니다. 저수지 주변은 보문단지 인근의 펜션 밀집 지역. 마을 주민들과 펜션에 머물던 관광객들은 불안에 떨며 인근 초등학교로 몸을 피했습니다. 어제 상황은 좀 급박했습니다. 홍비백산했습니다. 펜션 주인들이 세월호 같은 상황이 안 생기기 위해서 펜션 사장들이 다 손님들을 안내를 했습니다. 마을 주민들과 펜션에 놀러 온 사람들은 모두가 다 놀래가지고 급히 다 대피내려고 협박하십니다. 저수지 관리를 맡은 한국농어촌공사는 수문 쪽에서 물이 새는 것을 확인했으며 저수지 붕괴 위험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폐통 부위가 일부 훼손이 되거나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집중적으로 지금 수압을 받아서 물이 나가고 있는 그런 형태이고 단지 이거는 제방의 어떤 누수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곳 북군 저수지의 저수량은 약 11만 7천 톤입니다. 현재 사고 원인 정밀 조사를 위해서 저수지의 물을 모두 빼내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간당 5천 톤의 물을 저수지와 연결된 농수로를 통해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경주 북군 저수지는 지난 1971년에 준공된 40년이 넘은 노후 저수지로 지난 6월 말 안전점검에서 별다른 이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주에서는 지난해 4월 12일에도 노후 저수지 가운데 하나인 경주시 안강읍의 산대 저수지 제방이 붕괴돼 주택과 농경지가 침수되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4, 50년 이상 된 노후 저수지는 일단 모두 점검 대상으로 해서 보수하고 점검해서 대처를 하지 않으면 앞으로 사고를 막기가 대단히 어렵지 않느냐.
한국농어촌공사는 오늘 중으로 저수지의 물을 모두 빼낸 뒤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하루 앞둔 오늘 이 시각 현재 대구 경북 지역의 고속도로 교통 상황은 어떤지 한국도로공사 경북본부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박지은 리포터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대구와 경북 지역의 고속도로 소통 상태 아주 좋은 모습입니다. 낮 동안 이어지던 정체가 오후 4시쯤 모두 풀리면서 이제는 전 구간 정상 소통되고 있는데요. 먼저 경부고속도로 금호분기점 일대로 양방향 모두 매끄럽게 달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앙고속도로 상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분아들목 일대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부산 쪽이나 춘천 쪽 모두 정상주행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중부내륙고속도로 모습인데요. 선산휴게소 부근으로 창원 양평 양방향 소통 상태 여유가 있습니다. 네, 지금 대구 포항간고속도로 모습 보고 계신데요. 역시 원활한 흐름입니다. 청통휴게소 일대로 편안하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88고속도로입니다. 회천대교 일대로 대구나 광주 어느 쪽이든 제속도 충분히 내셔도 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이제 귀경 차량들이 고속도로로 몰려들 텐데요. 내일 하루 약 51만 5천여 대의 차량이 대구와 경북 지역을 빠져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연휴 중 가장 많은 교통량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니까요. 출발 전 차량 점검 꼼꼼하게 하시고요.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한국도로공사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와의 쌍방향 소통으로 만들어지는 뉴스 모바일 MBN입니다. 지난주 MBN에는 꼬마 신동들을 다룬 동영상이 화제가 됐는데요. 나이 지긋한 오케스트라 단원 앞으로 당당하게 등장하는 3살짜리 꼬마. 슬슬 리듬을 타더니 음악에 맞춰 드럼을 치기 시작하는데요. 저 작은 고사리 손이 이렇게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니 놀랍기만 합니다. 손과 눈의 감각이 유달리 뛰어난 골프 신동이 나타났습니다. 자세히 보니 이 꼬마는 오른쪽 팔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안정된 자세로 힘차게 공을 날리는데요. 이 영상의 주인공인 모리 씨는 수백 개의 공을 치면서도 헛스윙이 한 번도 없었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제2의 타이거 우즈를 노려봐도 되지 않을까요? 사거리 신호등이 갑자기 멈춰섰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생각만 해도 끔찍한데요. 그런데 아프리카 이 나라는 교차로에 신호등이 없는데도 신기하리만치 차들이 순조롭게 통행하는 모습입니다. 사실일까요? 이곳은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의 메디컬 스퀘어에서 촬영된 영상이라고 합니다. 14차로의 도로가 만나는 넓은 교차로에는 신호등이 없는데도 차들은 요리조리 서로 잘도 피해 다니고 심지어 사람도 자유자재로 지나갑니다. 이 나라에 어떤 원칙이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게 항상 이러는 상황은 아니고요. 보통은 신호등이 옆에 있고 그리고 교통경찰도 나와서 지휘를 하는데 신호등이나 신호등 운영을 안 한다거나 교통경찰이 없긴 하지만 서로 싸워봤자 더 막히고 교통에 도움이 자기가 가는데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냥 서로 양보를 하는 거죠. 싸우는 거죠. 양보와 배려가 소통을 이루는 것처럼 이번 명절에는 안전한 고향길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번 주 나도 전문가 코너에서는 사람과 미술을 연결해주는 큐레이터 황양희님을 만나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도요, 이 전시회나 미술관에서 큐레이터를 본 적이 있긴 한데, 정확하게 어떤 일을 하는 건가요? 네, 큐레이터는 사람들에게 미술품과 작가에 대해서 알기 쉽게 설명해주고 작품 구매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과 미술 작품을 연결해주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최병소, 이강소 같은 여러 유명한 현대미술 1세대 작가들이 대부분 대구 출신으로 대구는 현대미술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긴 해도 경제 사정이 좋지 않다 보니 이 지역 미술 시장도 얼어붙어 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미술 시장의 경기는 전반적으로 좋다고 할 수는 없어요. 경제 현황이 좋지 않은 시점에서 미술품을 구매하기라는 쉽지가 않은데요.
미술을 좋아하는 한편에서는 경기를 고려한 작가들의 거품을 뺀 작품가로 좋은 작품을 적정가에 구매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긴 추석 연휴에 가까운 미술관이나 화廊을 찾아 미술 작품 세계에 한번 푹 빠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추석 명절하면 생각나는 가장 힘든 일은 무엇인지 엠벤 회원들에게 물었습니다. 가장 많은 분들이 추석 선물과 용돈 등 지출로 인한 경제적인 부담을 뽑아주셨고요. 민족 대이동인 만큼 꽉 막힌 고속도로 정체, 명절 승차권 구입 등 귀성길 전쟁이 가장 힘들다고 투표해 주셨습니다. 또 명절맞이 대청소와 음식 준비로 인한 끝없는 집안일이 그 다음을 이었고요. 그 밖에도 결혼과 취직에 대한 지나친 관심과 잔소리, 명절 음식으로 인한 다이어트 실패, 친척들 간의 자식 자랑 등이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모바일 엠벤 정미혁이었습니다. 추석 연휴 이틀째인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은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낮에는 30도가 넘는 무더위가 이어졌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대구가 31.2도를 비롯해 구미가 30.3, 안동이 29.9, 포항이 26.1도를 기록했습니다. 추석이자 절기상 백로인 내일은 대체로 구름 많이 끼는 가운데 아침 최저 15도에서 20도, 낮 최고 26도에서 31도로 일교차 큰 날씨가 예상됩니다. 대구 기상대는 동해안을 제외하고는 일교차가 10도 이상 되는 날씨가 연휴 내내 이어지겠다며 건강관리에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북한 어민 3명을 태운 어선이 표류하다 독도 근해에서 발견됐습니다. 경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오늘 오전 8시 50분쯤 독도 남동쪽 1.5km 근해에서 독도 방향으로 이동하는 소형 목선을 경계 근무 중이던 독도경비대가 발견했습니다. 독도경비대가 검문을 벌인 결과 이 선박은 북한의 어선으로 25살 최모 씨 등 북한 어민 3명이 타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동력 장치가 고장나 표류하던 중 등대 불빛을 보고 접근했다고 밝혔는데 승선자들을 동해 해경으로 인계해 표류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낮 1시쯤 경산시 진량읍 아사리 마을 안쪽 저수지에서 대구 모 구청 공무원인 53살 조모 씨가 저수지에 빠져 숨져 있는 것을 119 구조대가 출동해 시신을 유족에게 인계했습니다. 경찰은 조 씨가 낚시를 하다 발을 헛디뎌 물에 빠져 숨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구 달구벌대로에서 교통사고가 나 1명이 숨지고 5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오늘 새벽 1시 20분쯤 대구시 수성구 달구벌대로에서 24살 이모 씨가 몰던 승용차가 마주오던 택시와 충돌했는데 또 다른 택시 한 대가 사고가 난 승용차를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택시에 타고 있던 손님 48살 정모 씨가 숨지고 택시 운전자를 비롯한 5명이 중경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고가의 서적과 도자기 등을 소장하고 있는 주택에 화재가 나 큰 피해가 우려됩니다. 오늘 오후 3시 50분쯤 대구시 달성군 가창면에 있는 모 시인의 집에서 불이 나 1층짜리 건물은 모두 타고 2층짜리 건물도 일부가 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집주인이 집에 서적과 도자기, 서예 작품 등이 있었다고 밝히고 있어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피해 규모와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건립 논란이 일고 있는 이후환과 그 친구들 미술관에 관한 설명회가 열리기로 해 어떤 결론이 내려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